뽕아 가자. 가족이죠. 가족. 친구 같은 존재.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짝이 되는 사람을 반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인데요. 요즘엔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늘면서 애완견이라는 말보다 반려견이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만큼 강아지들과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반려견 숫자가 느는 만큼 길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반려견들이 길 위에 버려지는 걸까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가. 취재진을 반기는 건 여러 마리의 개들입니다. 모두 김경애 씨의 반려견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길 위를 떠돌던 유기견들이라는 겁니다. 얘는 작년 4월달. 얘는 작년 4월 5일 어떻게 집 앞에. 집 앞에 버리고 간 버리고 거예요? 갔어요. 네. 얘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 코스가 보면 한 3코스 되는데 끝까지 따라왔어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개들만 해도 24마리. 숫자가 많다 보니 집 안뿐만 아니라 옥상에도 개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들의 얽힌 기막힌 사연도 많습니다. 보살집에 간 거예요. 얘를 데리고 점집에. 그래서 이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본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럼 자기 자식도 안 맞으면 자기 자식도 바꿀 수가 있냐고. 나 그 소리가 절대 그 집에는 두 번씩 개다만 하지 마라고 그래서 안 보냈어요. 하나 둘씩 유기견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다 보니 지금까지 경혜 씨를 거쳐간 유기견들의 숫자만 7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혜 씨가 이토록 유기견들에게 마음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한순간이라 더 잘 살고 그냥 가끔 최고의 대우는 내가 못 해주더라도 쟤들한테 그냥 나름대로 안 굶고 비바람 피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사람에 의해 길들여졌다가 사람에 의해 버려지는 유기견들. 유기견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겨우 8% 정도라고 합니다. 개를 잃어버려도 찾지 않거나 일부러 버리는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유기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유기견 숫자는 6만 마리 이상. 부산에서도 4천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개들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걸까요? 말만 반려지 아직까지도 애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뭐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많고요. 아직까지도 그 여전히 생명이라는 생각, 가족이라는 생각보다 장난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아지를 사고 파는 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까? 애견샵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듯 강아지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 어른보다 무난합니다. 집에 이게 원산지가 영국인데요. 얼굴이 골드, 몸은 실버. 그래서 집에 앉아 정문이 들어오고 돈이 따라 들어온다고 그런 강아지죠.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바로 데리고 가면 키울 수 있습니까?
단속하면 키울 수 있어요. 애는 데리고 와서 밥 먹으면 돼요. 다른 가게의 상황은 어떨까? 명품이라도 보여주듯 고가의 개들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포메리언하고요, 얼굴이 작잖아요. 코가 들어갔잖아요. 자, 얘를 봐보세요. 이번 좀 태어났는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털 양을 보세요. 얘는 지금 저희가 금액을 따지면 다 큰 건데 300. 하얀 거 이거야? 예. 얘는 1000만 원. 블랙탄 포메리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0만 원짜리는 싼 거예요. 구입을 망설이는 취재진에게 확인되지 않는 과대 광고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강아지를 안 키우는 집에서는 병균이 많고, 그럼 애들이 아토피성이랄까 피부염 같은 질환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는 면역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는 면역성의 피부 알레르기나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무료 분양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양받은 개들을 사람들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키울까요? 한 번 키운 개를 얼마나 오래 키웠나 하는 질문에 5년 이하라고 답변한 사람이 무려 69%. 10년 이상 죽을 때까지 함께 했다는 사람은 단 15%에 불과합니다.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 이웃과의 분쟁, 경제적 부담 등이라고 답변했는데요. 키우는 사람의 환경이 변하면 개 키우는 걸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기견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이 행사의 취지인데요. 이날의 주인공은 34마리의 유기견들. 행사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던 유기견들 중에 건강하고 어린 강아지들이 선정된 건데요. 입양을 장담할 수 없는 유기견들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제 잡종들, 믹스견들은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종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 관심도가 확실히 높고, 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조금 이렇게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이래도 선뜻 이렇게 좀 인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견종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행사를 통해 34마리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유기견이 다시 반려견이 된 겁니다. 그냥 이제 다시 또 만약에 분양 안 되면 다시 보호소에 간다 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키우나 두 마리 키우나 뭐. 처음에는 모르니까 걔가 이뻐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하나 아 그래요. 근데 유기견이 하면 이제 표정은 좀 바뀌긴 하는데 근데 뭐 점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인식이. 그냥 지금 키우는 개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올해 9월까지 부산에 신고된 유기견 숫자만 해도 3,000마리가 넘습니다. 반려라는 말을 무색해 합니다. 길 위를 떠돌던 유기견을 누군가 발견해서 각 구군청에 신고를 하면 보호센터로 옮겨지는데요. 유기견들이 보호센터로 들어가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기견들의 보호센터 생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대저동에 자리한 부산동물보호센터, 진구, 사하구, 동구 등 5개 구의 유기동물 보호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보센터인데요. 네, 그 유기견 한 마리 신고하셨죠? 아침부터 유기견 신고 전화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월요일 아침부터는 원래 신고가 좀 많기 때문에요. 동구부터 가야 돼. 하루에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10건의 유기견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서류 있죠? 저기 고기각서. 어느 공고? 동구.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합니다. 유기견을 발견해 임시 보호하고 있는 곳부터
학대 신고가 들어온 곳까지 유기견 신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기견이 보호센터로 들어오면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데요. 동물 등록을 하고 식별장치를 삽입한 개는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당장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유기견들은 보호센터에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낯선 곳, 좁은 우리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어떻게 관리될까? 유기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보호소에서 포획한 뒤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인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견의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주인을 찾는데요. 공고 기간은 단 열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확인 후 돌려보내고 공고가 종료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을 보내거나 장기 보호에 들어갑니다. 병에 걸려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은 유기견들은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됩니다. 10일의 공고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는 유기견들이 이곳에만 80여 마리에 달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향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겁니다. 이곳에는 오랜 시간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유기견도 있습니다. 들어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저희가 시각장애인 단체에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랑 이렇게 찾기가 조금 힘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도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분양할 생각이고요. 부산시의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총 4곳, 모두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유기견들이 숫자가 계속 느는 만큼 유기동물 정책에 대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까? 부산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우리 시의 경영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물복지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는 뭐 직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 더 보충되는 그건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입양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 중입니다, 지금. 지난 10월 말 동물보호센터 기습 점검이 있었습니다. 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부산시에선 1년에 2차례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가 점검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점검을 통해 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케이지가 지금 소형견 케이지에 대형견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가 지금 옴짝달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걸로 아직 말이 안 그러면요 비용이 그때 오셨을 때도 저희가 비용얘기에서 케이지 갖다 비용 얘기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시면 케이지 교체하려고 케이지가 있어요. 유기견들의 진료 기록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점검을 통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의 보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느냐는 것. 여기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보호기간 그다음에 여기 있으면서 살아있는 동안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거, 굳이 이야기하면 동물복지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 돼야지 이게 존재의 이유가 있지. 창고에 물건 넣듯이 넣어놓는다고 하면은 굳이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죠. 야산에다가 그냥 하나 지어가지고 그 집어넣어가지고 방치하면 되지. 보호센터 측은 한정된 공간 안에 유기견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락사는 지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기동물 센터 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하고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그냥 저희는 노킬 정책을 했는데 그냥 안락사 시키지 말자. 그냥 애기들 아파하면 지금 통제 주고 유지시키고 흔히 이제 자연사 되는 상황이죠. 정 안 되면 그래도 안락사는 시키지 않는 게 왜냐면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하지만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 온양읍에 자리한 울산시 위탁 유기견 보호센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은 공간에 500마리 가까이 되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던 곳입니다.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유기견 수가 계속해서 누적된 건데요.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올해 말 100마리 규모로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축소 운영을 하더라도 또 이 많은 애들을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입양이 많이 나가면은 안락사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입양을 못 간다면 일부 안락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같네요. 이곳의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입양되거나 임시보호처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3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센터 측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입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안락사될 위기 앞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요즘 좀 기간 지나면 안락사 시키니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다. 유기견 입양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호센터는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보호소장은 유기견 입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잘 살자. 너무 예쁘게 생겼어. 유기동물 입양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시위위탁 보호소로 들어온 애들은 입양 못 가면 그냥 도태되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만 봐서더라도 입양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저는 입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면은 버리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취재를 하며 돌아본 보호센터의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했습니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게 된 데에는 누적되는 유기견 숫자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신고된 유기견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공고기간이 끝난 유기견들의 입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기견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그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유기견 문제가 계속되자 올해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이건 외장형이에요. 목에 가는 것. 그리고 이거는 몸속에 집어넣는 것.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동물 등록은 내장형이 진정한 동물 등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떼버리면 모르잖아요. 동물 등록은 외장형과 내장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연필심 두께의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는 대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카페 이런 데 찾아보면 또 부작용 사례 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 맞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또 괜히 해서 또 얘네들 또 아프고 이러면 또 괜히 한 게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려견의 정보와 소유주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목 뒤쪽 피부 밑에 삽입하는데요. 삽입한 곳에 인식기를 대면 동물 등록번호가 인식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개를 키우려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동물 등록제
해야 되고 예방접종, 광견병을 맞춰야 된다. 이 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충동 구매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이런 것들 자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죠. 등록제가 정착이 되면은. 그렇다면 동물 등록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올해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등록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82,207마리, 부산의 반려견 추산 숫자와 비교하면 등록률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 등록제가 유기견 숫자를 줄여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사설보호소. 일명 복도리네로 불리는 이곳은 올해 4월 이 씨가 공간을 마련해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는 곳입니다. 4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을 이 씨 혼자 보살피고 있는데요. 사료를 챙겨주고 우리를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꼬박 갑니다. 그런데 이 씨는 왜 이렇게 많은 유기견들을 한꺼번에 돌보기 시작한 걸까요? 대농장에서 우리 누가 신고가 들어가지고 가니까 막 너무 불쌍해서 못 본다고 하면 가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거는 불쌍한 정도가 아니고 처참한 느껴라 막 보니까. 새창살 안 있습니까? 그거다 가다 놓고 배설물이 안 까져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있어요. 배설물이. 그 위에 밥그릇이 있는 데는 짬밥 그 음식 찌꺼기 그거를 이렇게 부어놓고 밥그릇이 없는 데는 그 배설물 위에다가 그냥 부어놓고 그걸 먹고 있었는 거예요. 방치된 개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16마리를 데리고 왔다는 이 씨. 그 후로 숫자가 점점 늘어난 겁니다. 이 씨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들은 안락사되거나 지금도 길 위를 헤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얘는 누가 이거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더라고. 난 모르는데. 알고 갖다 놨나? 그렇지. 응. 근데 보니까 눈이 이렇더라고. 눈이 녹내장에서 하나 적출했잖아.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안약을 넣어줘야 돼. 예.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개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간 겁니다. 이 씨는 방송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생명들 좀 버리지 말고 좀 끝까지. 얘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은 느낄 줄 다 알거든요. 아니 사람이 앉으면 물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앉으면 없습니다. 가도 누가 줍니까? 제발 좀 끝까지 좀 책임 좀 지으려 하는 거 하고 사지 말고 좀 이런 불쌍한 애들 좀 눈이 벌떡벌떡한 애들이 지금 안락사 되고 있는데 그런 애들 한 마리 듣고 와서 좀 키워달라는 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 늦은 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지은 씨를 반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3마리의 반려견들입니다. 잘 있었어. 트름 안 하고 아픈 데 없었어? 응? 카카 일로 와. 지은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 마리 한 마리 개들에게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묻습니다. 아까 예림이랑 잘 놀았나? 준이랑 잘 놀았나? 응? 평상시에 정말 그러니까 셋이 있을 시간은 있지만 저랑 있을 시간이 좀 드무니까 너무 즐겁죠.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쟤네는. 3마리 모두 유기견이었던 것을 지은 씨가 입양한 겁니다.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을 통해 지은 씨 스스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까꿍아 저게 벨 누르는 게 아니래. 제 일상이 거의 강아지랑 함께 가는 거죠. 그 위주로. 그래서 10년을 함께 왔는데 제가 사람이 바뀌는 그런 게 됐어요. 되게 좀 자기 본이고 내 행복이 아니면은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가 들어옴으로써 저한테는 좀 많이 배웠다 그래야 될까요? 어느 순간 서로가 교감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지은 씨는 사람들이 유기견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온 건 지가 문을 열고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다 사람들 책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다른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 이해, 인정은 못 받더라도 이해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평생 함께하는 동무라는 뜻의 반려견을 평생을 책임지고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반려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 문제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개를 누군가는 버렸고 누군가는 무관심했고 또 누군가는 외면했습니다.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사지 않고 입양하는 겁니다. 길 위의 동물들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올 겨울에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도 가족을 길거리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반려견,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